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이다.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축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은 연구, 통계, 임상 경험을 관통하며 반복 확인되어 온 명제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소득, 교육 수준, 거주 환경, 종교성, 건강 상태 등 수많은 변수를 행복 방정식에 대입했지만 결국 남는 최대의 공통분모는 인간관계의 질과 밀도였다. 오늘은 행복을 설명할 때 장소적 조건보다 사회적 연결망이 갖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왜 어디서보다 누구와가 핵심인지를 과학적 사례적 근거로 풀어내는 설명 서술형 에세이다. 먼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고전적 연구를 들여다보자. 행복하게 아버지라 불린 에드 디너와 긍정심리학을 대표하는 마틴 셀리그먼은 2002년 미국 대학생과 직장인 222명의 행복 점수를 측정한 뒤 상위 10%에 해당하는 22명을 따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이들의 가정소득, 학업 성적, 종교 참여 여부, 신체 건강, 성격 오요인, 심지어 평소 잠자는 시간과 식습관까지 비교했으나 결정적 차이를 만든 요인은 단 하나, 친밀한 관계의 풍부함이었다. 상위 행복군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적고 친구, 연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며 스스로가 주변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조사 당시 애정관계를 유지한 사람까지 22명 중 21명에 달했다. 즉, 행복을 생성 유지하는 토대는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라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이 결과는 단면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하버드 의대가 1938년부터 진행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80여 년 동안 같은 참여자들의 삶을 추적하며 중년기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노년기의 신체인지 건강을 예측하는 최대 변수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테드 강연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예언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관계의 따뜻함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았다. 사회적 연결이 신체 생존율을 좌우한다는 증거 또한 무수하다. 줄리엔 홀트런스테드가 30만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메타 분석은 사회적 고립이 흡연, 비만과 맘먹는 사망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배우자를 잃은 뒤 남은 배우자의 1년 내 사망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상징적 사망 효과, 골수이식 심장수술 환자가 친밀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다수 임상 데이터가 이어진다. 몸이 관계의 유무를 생리학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관계가 강력한 이유는 뇌생물학적 설명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타인과 웃으며 눈을 맞출 때 복측선 조체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며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한다. 사회적 유대를 정서적 사치품이 아닌 생물학적 필수 영양소로 규정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근거 때문이다. 외로움이 심혈관계 면역계에 주는 악영향은 이제 역학적으로도 명확하다. 사회적 관계가 창의성과 성취의 토대가 된 사례는 학계, 비즈니스, 스포츠 전 분야에서 쉽게 발견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박사 이후 연구원 시절 아모스 트버스키와의 우정을 통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했다. 카너먼은 회고록에서 트버스키와 대화하지 않는 날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까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뛰어난 성취 역시 고립된 천재성에서 나오기보다 상호 신뢰와 자극이 교차하는 파트너십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어디에 살 것인가를 생존과 성공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교육, 부동산, 직장 선택에서까지 장소 프레임이 우세해 강남 3구 거주 여부나 사무실 위치가 곧 삶의 질을 좌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공간이라도 누구와 살고 무엇을 함께하며 어떻게 상호 의존하느냐에 따라 행복 곡선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뉴욕, 런던처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에서도 깊은 고립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도 촘촘한 이웃 관계 덕분에 삶의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장소는 배경일 뿐 행복 서사의 주인공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블루존으로 알려진 장수 마을도 같은 논리를 보여준다. 일본 오키나와의 모아이,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공동주거, 문화, 코스타리카 니코 야반도의 가족 중심 네트워크는 모두 강력한 사회적 결속이 건강장수 삶의 의미를 지탱한다는 걸 보여준다. 단백질 섭취량, 환경오염 수준, 일조량 등 다양한 변인 가운데서도 가장 일관되게 작동한 것이 관계적 응집력이었기 때문이다. 관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 15분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건네는 습관, 달력에 친구, 가족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일정 관리, 매주 한 사람에게 감사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은 의식 등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엮는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짧은 접촉 빈도만으로도 우울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회복 탄력성은 상승한다. 반대로
관계를 갉아먹는 흔한 착각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SNS 팔로워 수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믿음, 높은 소득이 있으면 자연히 좋은 인간관계가 따라올 거라는 믿음, 내향적 성격이니 관계 효과가 작겠다는 단정 등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 깊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지적 한계가 5에서 15명 내외라는 사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돈과 행복의 상관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내향 외향 모두 정서적 지지가 주어질 때 행복도 향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결혼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많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이 낮으면 결혼이라는 서류상의 연결이 행복을 예측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정 네트워크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대표적이다. 종합해보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 동물이다. 생존과 번식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녕과 의미 추구까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대 자본주의가 공간의 희소성과 소비를 강조해 어디서 프레임을 키웠더라도 실질적 행복은 누구와 프레임을 통해 창출 유지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고립은 빠르게 생리적 정신적 쇠퇴로 이어지고 연결은 느리지만 꾸준히 삶의 곡선을 끌어올린다. 행복 방정식을 다시 정리하면 삶의 질은 관계의 깊이와 관계의 안정성과 상호 지지의 승수 빈도라 할 수 있다. 집값, 직장명, 도시 브랜드가 변수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국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누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는가? 라는 질문이 어떤 동네에서 커피를 마셨는가? 보다 훨씬 강력한 행복 예측 인자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매일 던져야 할 체크리스트는 단순 명료하다. 오늘 내 행복 곁에는 어떤 얼굴, 어떤 목소리, 어떤 손길이 있었는가? 이 문장이 선명하고 다채로운 대답이 쌓일수록 삶은 덜 흔들리고 더 빛난다. 장소는 배경에 머무른다. 행복이라는 무대의 진짜 조명은 함께 웃고 울어줄 누구와라는 동반자이다. 행복 10계명. 행복 10계명은 삶의 다양한 덕목과 태도에 대한 교훈을 짧고 강렬한 문장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화는 마른 솔잎처럼 조용히 태우고 기뻐하는 일은 꽃처럼 향기롭게 하라.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마른 솔잎처럼 조용히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하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그 화를 조용히 스스로 다스리고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꽃처럼 그 기쁨을 주위에 퍼뜨려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2. 역성은 여름 선들 바람이게 하고 칭찬은 징처럼 울리게 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두둔함은 부드럽고 잔잔하게 하되 칭찬은 강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줄 때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반대로 칭찬은 다른 이들에게도 잘 들리도록 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3. 노력은 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성은 발처럼 가리지 않고 하라.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마치 손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성은 발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가는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인내는 즐긴 것을 씹듯 하고 연민은 아이의 눈처럼 맑게 하라. 인내는 즐긴 음식을 씹는 것처럼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교훈입니다. 연민은 아이의 순수한 눈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의미로 진정한 연민은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5. 남을 도와주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움받는 일은 힘겹게 구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하며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쉽게 요청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에만 간절히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 내가 한 일은 몸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두어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이나 은혜는 마음속 깊이 새겨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7. 미움은 물처럼 흘러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미움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움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은혜를 소중히 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8. 모든 일에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잘난 척이나 자랑하는 태도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하지 않은 균형 잡힌 삶을 권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 시기는 칼과 같아 몸을 해하고 욕심은 불과 같아 욕망을 태우니 욕심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 모두 상하리라. 시기와 욕심이 과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시기는 날카로운 칼처럼 자신을 다치게 하고 욕심은 불처럼 타오르다가 결국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욕심을 자제하고 시기심을 버리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 사람은 축복으로 태어났으며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며 몸은 타인의 물건을 맡은 듯 소중히 하라. 사람은 축복받은 존재로 태어났으며 각자 삶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타인의 소중한 물건처럼 아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의 함정과 진정한 행복 찾기.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공, 물질적인 풍요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마치 달콤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행복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들고 결국에는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의 함정을 파헤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복의 착각, 타인에게 기대는 행복의 허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면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환상과 현실의 괴리, 영화 같은 사랑은 없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행복의 무게.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만 있으면 난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지우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모든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의존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행복의 주체성,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힘.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고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행복의 다양한 얼굴. 일상 속에서 찾는 행복.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우리 주변에는 행복의 재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시련을 극복하는 힘. 인생은 즐거움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행복, 건강한 관계 맺기.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술, 마음 챙김과 명상. 마음 챙김과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행복의 나눔,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쁨. 행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행복을 전파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등은 타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행복은 당신 안에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고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